나중에 이제 그 아까 공산당이 정착했던 연안이라고 하는 곳에 찾아가서 마오쩌둥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문화대혁명을 이끌죠. 그런데 이 자기가 30년대 상하이에서 영화배우를 했기 때문에 하다가 권력을 얻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실까요? 30년대 상하이에서 나를 캐스팅하지 않았던 감독들, 그 다음에 나보다 잘 나갔던 여배우들 다 잡아다가 이제 족치는 거죠. 어? 네가 그때 그렇게 잘 나갔니? 뭐 이런 거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감독들도 많이 죽고 여배우들도 막 자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 야, 지금까지 영화들은 다 쓰레기야. 지금부터 내 말만 듣고 영화를 만들어야 돼. 지금부터 만들어지는 모든 영화는 나의 허락 없이는 만들 수 없어. 그래서 자기가 법칙을 만듭니다. 영화를 만드는 법칙. 그래서 영화는 처음에 이런 인물이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인물이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인물이 등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법칙을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삼돌출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라도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허락을 안 해요. 영화를 허락을 안 해요.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대혁명 당시에 다른 예술들, 예를 들면 시를 쓰거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시는 혼자 원고지랑 펜만 있으면 되잖아요. 아무한테도 안 들키고 자판기 빨리 써가지고 숨겨놓으면 되잖아요. 영화는 어떻게 그렇게? 영화는 몰래 할 수 있는 예술이 아니에요. 일단 최소한 두세 명은 있어야 돼요. 한 명은 배우해야 되고, 한 명은 감독해야 되고, 한 명은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그죠? 아무리 실험 영화라 그래도 두 명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몰래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전부 이 강청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찍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 강청의 허락하에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래서 10년 동안 영화가 한 15편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문화대혁명 당시. 그 중에 하나 만들어졌던 게 72년도에 홍색 낭자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남도라고 하는 하이난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주와 농노 사이에 벌어지는 그 갈등과 뭐랄까요, 이 전투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금 농노가 잡혀 있는 거거든요. 여자분들이 다 농노인데 이 빨간 옷 입은 분이 농노 중에서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우두머리는 빨간 옷을 입어서 도드라지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회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두머리만 클로즈업을 계속 시켜줍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영화를 찍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여기 안에다가 지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발레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극과 발레를 결합시켜가지고 영화를 만든 겁니다. 이런 영화를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지주랑 싸워서 승리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여자 주인공을 이제 클로즈업해서 얼굴을 이제 아주 결연한 얼굴을 보여주고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이 여자 캐릭터를 부각시켜주는 거죠. 영화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1980년대가 되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소위 말하는 5세대 감독들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영화가 전부 정부 사인방의 강청을 중심으로 한 그 사인방의 어떤 룰, 법칙에 따라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80년대가 되면 이제 개혁 개방이 되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5세대 감독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이징 영화대학을 나와가지고 천카이거, 장이모 많이 들어봤던 황지앤신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영화를 만드는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처음 만든 영화들이 뭐냐면 황토지라는 영화예요. 황토지라는 영화는 여기 제가 4년도인데 제작된 연도는 82년도입니다. 천카이거 감독이 만들고 장이모가 카메라 감독을 했던 영화인데요.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년대 전쟁의 시대였잖아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영화 같은 것도 많이 쓰였지만 음악도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자신들이 이제 그 선전선동하기 위한 그 마을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노래를 모집합니다. 노래를 수집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래를 수집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러주면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예 선전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이제 산골로 들어간 한 문예 병사가 이 지역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되고, 이 소녀는 근데 이제 아버지의 그 억압에 못 이겨서 내일 모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해야 하는 운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소녀입니다. 그래서 이 소녀한테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냐? 밖에 나가면 공산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여성들이 다 자기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왜 여기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억압당하고 살고 있느냐? 밖에 새로운 세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뭔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이 화면을 잠깐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가 나중에 유럽의 영화제들, 서양 영화제들에 가서 상영이 되는데 서양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보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80년대 초반에는 일단 중국 영화라고 한 것도 서양 사람들이 본 적이 몇십 년 동안 보지 못했고, 중국 영화라고 하고 하는 게 왔는데 자기네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 놀라운 영화가 온 거예요. 왜 놀랍냐? 왜 놀라운 것 같으세요? 네, 이 카메라의 구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영화를 찍거나 사진을 찍거나 하면 하늘과 땅의 구도가요, 한 하늘이 7, 8, 뭐 땅이 한 2, 3 정도 차지하는 구도로 거의 찍거든요. 그죠? 대부분 사진을 찍으실 때 그렇게 찍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다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네, 땅이 9, 8, 9, 거의 10에 가까울 정도로 나오고, 사람이 등장할 때만 조금 이제 구도가 바뀌고요. 전부 이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도를 처음 본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찍었느냐? 여기가 아주 첩첩산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적인 어떤 장치로서 시도한 게 바로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신선하고 창조적인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영화 때문에 천철교가 알려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감독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장이모우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가 이제 80년대를 거쳐서 이런 영화가 시작이 되고요. 90년대에는 이제 5세대의 뒤를 이어서 6세대 감독이 나오는데요. 지아장커라고 하는 감독이 대표적입니다. 지아장커는 완전히 일상적인 또 장면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서양 유럽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소위 뭐 그 네오리얼리즘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얘기하는데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카메라 안 움직입니다. 몇 분 동안 계속 안 움직이면서 두 사람이 서로 그냥 담배 피면서 대화하는 것만 계속 찍습니다. 보고 있으면 아주 지루합니다. 잠이 솔솔 잘 오는 영화입니다. 저는요, 그 언제부턴가 영화를 보면서 좋은 영화냐 나쁜 영화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제가 잠이 안 오는 영화는 좋은 영화입니다. 옛날에는요, 저런 영화도 그냥 눈 부릅뜨고 계속 끝까지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만약에 봤는데 한 절반을 봤다 그러면 그냥 그런 영화인가 보다, 그리고 미련을 두지 않고 그냥 잭도 나옵니다. 네. 아무튼 지금 몇 분 지났는데 계속 이대로 있죠. 네. 그리고 무슨 음악도 일부러 집어넣지도 않아요. 뭐 지나가는 차 소리, 뭐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방식으로 찍는 영화들이 또 한동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영화의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떤 변화들이고요. 자, 중국은 이제 그러면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100년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너무 뭐 제 딴에는 차분차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약간 급하게 왔는데요. 그러면 오늘날의 중국은 이제 영화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면, 영화는 중국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인 이념의 도구입니다. 여전히 이념의 도구입니다.
중국이 왜 사드를 반대하느냐? 사드를 반대하는데 왜 한류를 반대하느냐? 이게 좀 이상하죠. 엮여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지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와 대중문화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사회, 중국의 사회주의적 이념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이데올로기로서의 영화, 이념으로서의 영화가 여전히 1순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맞짱을 뜨고 있는 세계 유일한 나라인데요. 죄송합니다. 맞짱을 뜬다는 속어를 비속한 표현을 해서 미국의 거의 바짝 턱 밑까지 다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경제, 미국은 초월했을걸요 아마? 군사적으로 조금 부족, 항공모함 몇 대가 부족하지만 거의 미국이랑 육박합니다. 과학기술, 미국에 거의 다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이 미국을 못 따라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뭡니까? 대중문화. 대중문화가 한 30년 이상 뒤져 있어요. 한국보다도 몇십 년 이상 뒤져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 유일하게 그나마 잘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대중문화. 그래서 중국은 이걸 빨리 따라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대중문화, 5,000년 문화민족인데 그렇잖아요. 좀 동아시아 문명을 일구었던 나라인데 황하문명의 주인공이었는데 이 세계를 세계 최강대국으로 부상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래서 중국한테는 영화가 이데올로기적 이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빨리 산업을 부흥시켜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영화를 보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중국 영화를 보고 좋아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화시키면서 잘 발전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국 영화의 오늘날의 고민이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좀 거칠게 그냥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여기 가운데 보시는 요게 뮬란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1998년도에 만든 영화거든요. 누가 만들었나요? 미국이 만들었어요. 디즈니. 월트 디즈니사가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근데 저 뮬란이 뭐냐 하면 위신남북조 시대의 서사시예요. 길지 않아요. 한 A4 용지 반장 정도 되는 서사시거든요. 중국어로는 이제 무울란입니다. 무울란인데 그거를 영어식으로 읽으니까 뮬란이 되는데 몽란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흉노족이 쳐들어오니까 나라에서 전부 한 집마다 하나씩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군대에 가 이렇게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군대에 가게 생겼는데 몽란이네 집에는 연로하신 아버지하고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한 명씩 남자가 군대 가야 되면 몽란네 집에는 여지없이 아버지가 끌려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몽란이 남장을 하고 자기가 남자인 것처럼 나가가지고 아주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아주 짧은 서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몇천 년 전 이야기니까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이야기를 샥 가져다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이야기를 가져다가 전 세계에 팔아먹었습니다. 그 돈은 누가 벌었습니까? 미국 놈들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98년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뭐 그런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꼭 10년 뒤에 2008년이 됐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을 하던 해였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양대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있는데 하나는 디즈니, 월트 디즈니고 하나는 드림웍스라고 하는 제작사거든요. 이번에 드림웍스가 나타났습니다. 드림웍스가 나타나서 뭘 만들었냐면 쿵푸 팬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열받았습니다. 왜? 쿵푸? 중국 건데? 팬더? 중국의 상징인데? 쿵푸도 중국의 상징, 팬더도 중국의 상징인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드림웍스가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또 내다 팔아서 또 지들이 돈을 벌어먹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부터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거 투자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09년도 9월달에 문화산업진흥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직 10년이 채 안 됐죠. 그러다 앞으로는 지금 한류가
이렇게 컸지만 한류 모든 역사는 태어나서 성장하고 사명하는 역사를 거치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의 대중문화의 흐름을 보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홍콩 문화가 그랬어요. 홍콩 영화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엄청난 인기를 부과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98년도에 김대중 정부 때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본 대중문화가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잘 모를 수 있었습니다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일본 대중문화가 아시아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홍콩 대중문화는 광동어로 얘기한다 해서 캔토니스 팝이라고 부르고 일본 대중문화는 재패니스 팝이라고 불렀습니다. 줄여서 J-팝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 대중문화가 엄청나게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중국에서 90년